여러분 상위 노출 잘 되시나요? 몇 개월간 열심히 포스팅해도 하루 방문자가 300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면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오늘은 10년간의 네이버 로직 변화를 5분 안에 압축해서 최대한 쉽게 그리고 알차게 전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 좋아하는 블로그가 어떤 건지 명확하게 이해하시면서 상위 노출의 빈도가 확 올라가실 거예요. 지금 잠깐만 생각해봐도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 위주로 포스팅하면 저품질, 누락 이런 거는 뭐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오히려 노출을 더 잘 시켜주면서 방문자 수가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이거를 모르시면 포스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장은 어렵습니다. 로직은 좀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어서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네이버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뭘 싫어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하게 저품질, 누락 이런 단어들을 되게 두려워하시는데 블로그가 저품질 됐다. 이 뉘앙스가 많이 안 좋게 들려서 그렇지 무슨 범죄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네이버가 정한 어떤 기준들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 저품질, 내가 정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품질이 좋지 않은 글이니까 내 플랫폼의 상위에 노출시켜주긴 어려워. 이런 정도의 느낌인 거죠. 상위 노출이 잘 안 된다면 단순히 글자 수 몇 글자, 이미지 몇 개 같은 이런 표면적인 부분 말고 블로그의 역사와 바뀌었던 로직들 이런 게 네이버가 했던 고민의 흔적들이잖아요. 왜 어떤 로직은 없앴고 어떤 걸 새로 만들었는지 쭉 살펴보면 아 이런 글, 이런 블로거는 싫어하고 이런 글들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첫 번째 로직은 리브라라는 로직입니다. 블로그가 탄생한 초창기 때는 포스팅이라는 게 뭔지 다들 잘 모르고 그런 걸 왜 하고 있어?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꾸준히 포스팅하는 사람 자체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첫 로직은 성실한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공식을 넣었습니다. 검색 플랫폼 입장에서는 품질 좋은 글들을 상위에 보여주고 싶잖아요. 지금은 하루에 200만 개 이상 엄청난 양의 포스팅이 올라오지만 블로그 초창기 때는 포스팅도 얼마 안 올라오고 쌓여있는 글 개수 자체가 적으니까 포스팅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글을 작성하는 블로거를 판단해서 노출시킬지 말지를 결정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실한 활동성에 점수를 줘서 1일 1포스팅을 45일간 꾸준히 하면 SEO 최적화라고 하죠. 지금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찐 최적화 블로그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목에 안녕하세요, 본문에 안녕히 계세요 라고 적고 끝내는 말도 안 되는 포스팅을 발행해도 1포스팅을 했다고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모 마케팅 업체에서 이걸 발견하자마자 SEO 최적화 계정을 만든다고 수십 개, 수백 개 계정으로 이걸 돌리니까 주변 마케팅 회사도 전부 따라하고 그냥 개인 블로거인데도 요새 이게 트렌드인가 하고 얼떨결에 따라하고 낮은 품질의 글들이 쏟아지게 된 네이버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기간입니다. 리브라 로직에서 쏟아졌던 품질 낮은 문서들, 유사 문서들, 그때 펌글 이런 거 진짜 많았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다 걸러내려고 했지만 쉽지 않죠. 원래 문제되는 거를 잡아내려다가 오히려 멀쩡한 사람들이 더 피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펌글 같이 복붙해서 넣은 유사 문서에 감점을 주고 원본글과 최신 글에 가산점을 주는 이런 소극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이후에 검색 로직 발전에 사용될 중요한 데이터를 쌓아가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초기에는 이렇게 배우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리즘과 별개로 딱 이 시기쯤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이 새로운 플랫폼들이 확 치고 나오면서 네이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쭉쭉 빠져나갔거든요. 이게 네이버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잖아요. 큰 결심을 하고 2016년에 리브라와 소나를 없애면서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2016년 이전, 정확히는 2015년 11월 이전에 만들어진 블로그가 아니면 최적화 블로그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브라 로직의 정책에 맞춰졌던 최적화 블로그라는 왕관이 로직이 아예 없어지면서 이젠 얻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뭐 간혹 지금도 최적불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짭최라고 부르는 블랙스 기준 최적 2까지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영상 마지막에 간단하게 지수를 올리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리브라와 소나로직 기간에는 꾸준함으로 평가하다가 남발됐던 전문성 없는 글, 낚시성 글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 다 없애고 C랭크라는 로직을 새로 도입을 했는데 뷰티, 패션, 푸드, 여행, 경제, IT 각 주제별로 전문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블로그마다 특정 주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경우에 그 주제에서만큼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고 높은 점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1일 포스팅을 45일간 한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전문성 있고 검색자가 좋아하는 양질의 글을 작성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훨씬 더 합리적인 평가 기준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메인 카테고리를 딱 하나 정하는 게 블로그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좋다는 건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뜻 들어보면 이 C랭크 로직의 내용이 다 좋은 것 같은데 갑자기 이때부터 찐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2010년부터 블로그를 쭉 해오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고인물 블로거분들과 신규로 유입되는 블로거들, 이미 수년간 경험이 쌓여있는 블로거들을 전문성 부분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신규 블로거들이 아무리 열심히 포스팅해도 노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블로그 해볼 거야 하고 도전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다 포기하고 고인물만 남게 되는 찐 암흑기가 시작된 겁니다.
플랫폼 입장에서 생산자들이 없어지고 있는 것만큼 위험한 상황이 또 있을까요? 신규 블로거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다이아 로직을 적용했습니다. 다이아 로직은 검색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분석해서 진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냐에 중점을 뒀는데요. 포스팅을 발행했을 때 그걸 읽는 사람들의 반응성을 살펴보면서 검색자들이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했습니다. 좋아요가 눌리는 거, 댓글 다는 거, 스크랩해가는 것들, 이런 좋은 반응들에 추가 점수를 주면서 신규 블로거들에게도 노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게 된 겁니다. 먼저 앞에 있었던 리브라와 소나로직은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서 2016년 전에 그냥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C랭크와 다이아로직부터는 없애는 게 아니라 단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다듬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 전문성, 관련성, 반응성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줄 아는 블로거가 소위 말하는 잘하는 블로거가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블로거의 신뢰도, 전문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어떤 블로거가 작성하는 글이냐 위주로 판단을 했다면 다이아와 다이아 플러스부터는 검색자 위주의 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2018년에 등장했지만 지금도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로직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색자 입장에서 좋은 글이 뭘까요? 수분크림을 검색한다고 했을 때 요새 핫한 수분크림의 종류들을 정리해주거나 가격이나 할인 정보, 피부 타입별로 추천 유무 같은 것들, 아니면 실제로 사용한 생생한 후기처럼 유명하대서 사용해봤는데 뭐 여기가 맛있대서 달려와봤는데 사용하는 문장이나 단어까지들 도 소비자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맞춰서 넣어줬을 때 상위 노출 가능성이 확 높아지게 됐습니다. 진짜 알찬 정보를 주거나 크리에이터처럼 간접 체험해볼 수 있는 리뷰를 작성하거나 이 둘 중 하나 정도는 집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매번 로직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서 노출을 결정해주니까 저희처럼 공부하지 않는다면 결국 따라오지 못하고 뒤처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다들 블로그가 레드오션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늘 그랬듯 앞으로도 계속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로직들은 이 블로거가 훌륭하다, 이 블로거가 신뢰 높은 블로거다, 이렇게 생산자 위주의 평가로 이루어졌지만 완전 검색자 중심의 로직으로 바뀌었잖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블로거들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글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 난이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키워드로 글을 작성하기 전에 내가 네이버 검색창에 이걸 검색한다고 생각해보면 어떤 정보가 가장 궁금할까? 검색자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본 이후에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정보들을 넣었을 때 그게 지금 네이버가 가장 좋아하는 글, 네이버가 가장 좋아하는 블로거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블로거들이 발행하고 있던 포스팅에는 변화가 없거든요. 바뀌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포스팅을 분석하고 점수를 주는 방식이 달라지고 블로거 위주로 판단했다가 검색자 위주로 판단하고, 이거의 끝판왕으로 나온 게 에어서치와 스마트 블록들인데 지금 대부분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들은 스마트 블록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 블록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단순히 키워드만 넣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글을 작성해야지 노출이 더 쉽게 될 수 있는지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 초반에 지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포스팅을 발행한 이후에 댓글을 몇 개 달고 그 글을 스크랩해가면 포스팅의 지수가 불덱스 기준으로 최적 2까지 올라갑니다. 이것들을 반복해서 진행하게 되면 블로그 전체 지수가 불덱스 기준으로 최적 2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스마트 블록에는 지수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봤자 크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이런 거 할 시간에 포스팅 관련된, 키워드 관련된 이런 공부들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건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2025년에도 스마트 블록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냐가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최대한 쉽고 짧게 전달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